안녕하세요. 네, 포포 채널의 도파파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포르투갈의 매력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업기회 및 투자 관점에서 포르투갈의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민 제도와 그리고 자녀 교육의 관점에서 저희가 왜 포르투갈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포르투갈 투자 이민의 첫 번째로 포르투갈 투자 이민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포르투갈 투자 이민은 골든 비자 취득이 단연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 비자라고 하면은 일종의 포르투갈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 거주증인데요. 이 단기 거주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포르투갈 이민법에서 정한 그 투자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골든 비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골든 비자의 장점은 우선 골든 비자를 받게 되면 포르투갈에서 체류를 하면서 취업, 학업, 그리고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골든 비자를 5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의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 5년 동안 3번의 갱신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갱신을 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선 5년간 5주의 어떤 체류 기간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첫 해 일주일, 그리고 그 다음 2년 지난 다음에 3년차 갱신할 때 2주, 그리고 그 다음 2년 더 지난 다음에 마지막 5년차 갱신할 때 2주, 총 5주를 현지 포르투갈에서 체류를 하게 되면은 체류 기간에 대한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선택에 따라서 영주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권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포르투갈어 자격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이제 시민권보다 영주권이 조금 적용 요건이 조금 낮겠죠. 어쨌든 그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올해 4월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이 돼서 첫 번째 거주증 갱신이 1년 뒤가 아닌 2년 뒤로 바뀌었습니다. 즉 2년 뒤 한 번만 갱신하면 영주권 신청까지 갱신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 두 번째 거주증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2년이라 이 부분은 향후 변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민 제도,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포르투갈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조건보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특히 개수, 용도,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한 점, 그리고 구매 즉시 임대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점, 그리고 5년 유지 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매각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50만 유로 투자 조건 이외에도 35만 유로로 재개발 부동산에 투자하는 옵션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는 장점을 저희는 좀 주목을 했었습니다. 사실 스페인도 유사한 부동산 투자 조건이 있었지만 세부 수속 절차나 영주권 취득의 난이도에 있어서 포르투갈이 좀 더 수월하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자녀의 교육과 미래 측면에서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아이를 입학시키게 될 포르투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국어를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 세 언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애들은 4개국어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떤 언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런 어린이들과 어릴 때부터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접하기 힘든 그런 메리트라고 저희는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도 서울대를 나왔지만 제 아이가 만약에 서울대를 입학한다고 해도 저는 제가 입학했을 때만큼 그렇게 기쁠 것 같진 않거든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대입제도라든지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경험을 했고 장단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포르투갈이라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저희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 그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뭐냐면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스페인어랑 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포르투갈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예전에 과거에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뿌려둔 덕분에 남미 브라질 그리고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 포함해서 생각보다는 좀 많은 나라들이 포르투갈어를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어와 비슷하다는 장점까지 이제 감안한다 하면은 저희 아이가 나중에 남미 대륙이라든지 아프리카로 만약에 진출해야 할 기회가 있을 때 좀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투자 조건도 좀 더 쉽고 투자 자금이 덜 드는 그리스를 선택사항에서 배제한 이유도 사실 그리스어 배워가지고 나중에 미래에 나가가지고 쓸 때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는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 교육이나 미래 측면에서 하나 더 고려했던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이제 5년을 그 골든 비자를 유지를 만약에 한다면은 유럽 시민권을 취득을 해서 그 이후에는 포르투갈을 벗어나서 유럽의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거주하면서 취업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가 얻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포르투갈이 유럽을 들어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루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포르투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3편의 영상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포르투갈을 선택했는지 저희 그 삶의 터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를 토대로 나름 열심히 알차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상세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기실 것 같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